이번에는 모형 추리 문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실 정답률은 높습니다. 왜냐면 우리 리트 준비하시는 분들 대부분 똑똑하니까. 이 정도 모형 추리 문제는 실수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맞추시죠. 그런데 굳이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왔느냐? 리트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인 시간 관리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너무나도 모범적으로 빈 여백에 하나씩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여백에다가 A는 45세 이상이면서 주택 소유,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물론 이렇게 완벽하게 풀이를 하면 완벽하게 정답을 낼 수야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뭐다? 시간 내 40번까지 다 풀기입니다. 제 경험상 시간 내에 40문제를 다 건드려야 최소 33개에서 34개 이상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시간 단축을 해서 푸느냐? 저랑 약속 2개만 할게요. 첫 번째, 절대 여백에 정리하지 마세요. 두 번째, 위에 첫 번째 문장부터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풀어나가지 마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마지막 문장부터 핵심을 잡고 발췌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1분 안에 풀어내는 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유형의 모형 추리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마지막 문장에 자동 반사적으로 밑줄을 칩니다. 직원 A는 자녀를 두고 있으며 이직 경력이 있는 사원이다. 왜 굳이 노란 형광펜으로 진하게 긋는 거죠? 방향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아야 하는 문장이 이거니까. 최종 핵심 문장에 밑줄을 치고 보기를 살짝 보겠습니다. 규칙성이 있네요. A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첫 번째로 나이에 대해 물어보고 그 다음은 주택 소유 여부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이와 주택 소유 여부 이거 2개만 알아내면 되는구나. 그럼 시작해 볼게요. 직원 A는 자녀가 X며 엔드 조건이죠. 이직 경력이 있다. 자녀와 이직 경력. 이 2가지만 눈에 불을 켜고 찾는다는 느낌으로 위에서부터 빠르게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똑같은 강도로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죠. 자녀와 이직 경력을 찾아야 된다는 방향성을 가진 채로 강약 조절을 하면서 읽는 겁니다. 어떤 회사의 사원 평가 결과 모든 사원이 최우수, 우수, 보통 중 한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최우수에 속한 사원은 모두 45세 이상이었다. 그리고 35세 이상의 사원은 우수에 속하거나 자녀가 없었다. 우수에 속한 사원은 아무도 이직 경력이 없어. 지금 우리 체크하셔야 돼요. 자녀와 이직 포인트 지금 다 나왔죠. 보통에 속하면 모두 대출을 받고 있고 무주택자인 사원 중에서는 대출받는 사람이 없네. 자, 시작해볼게요. 여백에 따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 대놓고 푸는 겁니다. 첫 번째가 자녀 포인트여서 자녀로 갔는데 거꾸로 가려고 하니까 또는 5월 조건에서 엔드 조건으로 가려면 이 A가 직원 A가 우수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녀 여부를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이직부터 가자. 이직 경력이 있다면 우수에 속하지 않겠네요. 체크. 바로 위에 보니까 A는 자녀를 두면서 거꾸로 지금 우수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35세 이상이 아니네? 여기까지 올 수 있나요? 다시 한번 우수가 아닌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우수가 아닌 걸 알았어. 그리고 자녀를 두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거꾸로 하면 자녀가 있고 그리고 우수에 속하지 않으니까 35세 이상이 아니네, 35세 미만이네 라고 정답을 도출할 수 있는 겁니다. 35세 미만이라는 거는 45세 이상이 아니니까 거꾸로 타고 올라가서 최우수도 아니네. 직원 A는 보통 사원이었구나. 보통에 속한 사원은 모두 대출을 받고 있었으며 그러면 아래 문장 거꾸로 타고 갈 수 있겠네요. 대출을 받고 있었다면 무주택자가 아니다. 즉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정답이 나왔는데요. 제가 아래 여백에 정리했나요? 아니죠. 그냥 위에 대놓고 풀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풀리죠. 나는 깨끗한 곳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잘 풀려. 아니에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위에다가 대놓고 푸는 게 습관되면 밑에 쓰는 게 오히려 더 힘들어요. 보통. 이게 더 힘들다고요. 또 제가 위에서부터 쭉 강약 조절 없이 다 같은 강도로 읽고 나서 아래에서 방향성을 잡고 다시 위로 올라왔나요? 아니죠. 방향을 먼저 잡고 발췌독한다는 느낌으로 강약 조절을 하면서 위에서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20초, 30초씩 세이브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결국 20초, 30초가 모여서 최소 3문제에서 5문제 이상 더 풀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목표로 하는 거죠. 추리 논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시간 관리다.